네, 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다른 분하고 방송을 하는데요. 성함이 김자 진짜 향자 되시는 김진양 교수님이세요. 김진양 교수님이랑 방송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전에 그 16대 대통령이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이분이 저의 삶을 좀 바꾸는 것도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에서 잠깐이나마 짧게 저도 이제 활동가로 잠시 살았고, 이분 돌아가시면서 많은 미국의 동포들이 그랬죠. 그때에 그 함께 그, 그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고 개성공단에 자원해서 가셔서 4년 동안 계셨대요. 뭐 공단에 가셔서 거기서 뭐 사업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음, 아, 통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뭐 좀 이것도 저것도 직접 접촉해 보면서 알아보시려고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그 접촉을 하셨고 또 뭐 당국자,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의 일원으로서도 여러 협상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여기저기서 강연을 다니시는데 미국에도 얼마 전에 오셨더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통영에 가십니다. 통영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 통영 강연회에 많이 참석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 2부로 나눠서 할 텐데 1부는 이제 교수님이 강연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연회 끝나고 나서 2부에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관심 없이 살아와서. 그래서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뭐 수준 있는 질문이 안 돼요. 무슨 뭐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정책 당국자도 아니고 아, 그냥 민중으로 떠오르는 대로 질문을 할 거고요. 강연회를 듣고 나서 이런 건 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걸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강연회를 시작하실 텐데 먼저 광고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집사님, 제가 한국에 가면 저랑 같이 다니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집사님이랑 우리 요전에 몇 번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적 목사님 그 옛날에 그 빵 타셨을 때 그때 영치금 10만 원 넣어드리고 어, 간다 그러면서 못 갔던 민통성교회 갔었잖아요. 갔는데 거기 땅 주인께서 내놔라 그런데요. 거기가 땅값이 요즘 말도 못하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거기에 뭐 짓고 뭐 그러는 바람에 아마도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좀 거두시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쪽 땅을 구입을 하고 싶다. 좀 한 대 땅 좀 싼데 구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부탁을 해 오셨어요. 좀 광고를 해달라. 그리고 혹시 작은 자교회 당신들 후원이 가능하냐? 그래서 광고는 해보겠다. 우리는 뭐 헌금 같은 것도 없는 교회고 어, 뭐 그래서 돈 생기면 일단 나와 가족을 위해서 써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광고는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광고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통성교회 그 이정 목사님 삼천교육대 끌려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메가더 동산 그 동상에 이불 들고 올라가서 이불에 불을 태웠죠. 그랬더니 이제 아, 그것 갖고 잡혔어요. 그래서 손괴죄로 손괴 뭐 그름 정도 있었던 거지 파괴된 건 없는데 손괴죄로 무려 1년이나 또 사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위신데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여러분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민통성교회 더보기를 열어보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올릴 때 거기에 후원 계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민통성교회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길었는데 우리
김진양 교수님, 제가 소개 안 드릴 거예요.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시면서 강연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음소거를 하고 저는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화면에서 사라질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강연회를 하실 겁니다. 50분 말씀하셨는데 더 길어지셔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김진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사실은 황성기 목사님은 이렇게 화면으로 뵙고 통화만 해봤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죠. 네, 미국에서 뜻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전착해서 마음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70여 년 분단 체제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70여 년 분단 체제는 19세기 이후 동학 뭐 그 시기부터 봐야 되는데요. 짧게 보더라도 70년 분단 체제, 평화의 마음들, 그리고 통일 문제, 북한 문제, 이 역사를 뭐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폭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영역입니다. 분단 체제는 평화교육이니 통일교육이니 구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분단 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육을 할까요? 당연히 분단 체제를 유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분단 교육을 합니다. 네, 누구도 그것이 분단 교육인지 모릅니다. 한번 이 강의를 나누게 되시는 여러 선생님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단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분단. 사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거짓을 배웠습니다. 남북관계 통일 문제 제대로 배운 적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왜곡된 통일 담론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단 체제입니다. 북, 남북 관계니까 북이 있죠. 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북은 그냥 오롯이 해는 적입니다, 적. 헌법적 가치로서의 동포, 그건 감정이지 실정법상 적입니다, 적. 적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북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제대로 알게 되면 분단 체제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분단도 배우지 못했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북에 대해서는 악마 말고는 다른 이미지가 없습니다. 완벽한 무지의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불손한 태도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과 우리 가족과 5천만, 남북이 합쳐서 8천만입니다. 우리의 네, 생존권,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단, 통일, 북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다. 질문이 뭐냐? 과연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 맞습니까? 존엄하십니까? 존엄해야 착각하지, 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분단 네, 체제는 분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무지할까요? 무엇을 모를까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합니다. 이 영역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는 분단, 기본적인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 너무 몰랐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북은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14년간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봤던 체험적인, 실증적인 경험을 가지고 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채 온전히 들어보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한번
찬찬히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마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통일 북 남북관계 이 모든 영역을 고민했던 궁극의 제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 인간 행복, 인간의 존엄을 보양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 천착했었습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라져도 됩니다, 교수님.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자, 제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예, 광둥리 목사님께서 잠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어, 저는, 음,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남북관계 국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대북 정책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북을 제대로 실천적으로 알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그 개성공단에서는 대북 협상을 전담했었습니다. 이후 개성공단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개성공단 이사장, 관리위원장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체성상 학자입니다. 분단, 평화, 통일, 북한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 통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만들고 협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학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이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선생님들, 개성공단에서 체험한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개성공단에서 직접 체험해봤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성에서 안 있어봤기 때문에 확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개성을 빼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평화가 맞고 너무 쉬운 통일이 맞다. 맞는데 우리는 이 너무 쉬운 통일, 그 통일을 아예 완벽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통일의 개념이 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 배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는 배웠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안 가르칩니다만은 저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진심으로 썼습니다. 트릭이 없습니다. 맞기 때문에 평화가 행복하고 우리의 통일은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의식입니다. 통일 교육의 부재. 우리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당위만 배웠죠. 통일하자. 근데 어떤 통일? 무슨 통일? 전혀 배우지 못했죠.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분단 체제는 분단 교육을 했다. 분단 자체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현재의 법, 제도, 질서, 체제는 모두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에 복무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분단은, 전쟁 체제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아요?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 체제적으로 분단이 구조화되었구나. 지금부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화니 통일이 이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에 대한 이해입니다. 분단 극복을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단 극복. 그것이 바로 평화 통일인데요. 우리는 분단을 얼마나 할까요?
왜 분단되었죠? 한반도는 왜 분단되었습니까? 어떻게 분단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모릅니다. 왜? 제대로 분단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문제의식입니다. 분단의 본질은 전쟁 상태입니다. 모든 비정상의 근원은 사실은 이 전쟁 상태라는 것. 분단의 압도적인 성격이 바로 전쟁적 상태라는 것. 전쟁 상태가 비정상의 근원인데요. 왜 이럴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남북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남북은 왜 싸우죠? 왜 적대하죠? 북이 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북은 적이죠? 북은 왜 적입니까? 언제부터 적입니까? 아시다시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못 끝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여전히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일시적 정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협정,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은 적대적인 관계의 적입니다. 근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본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자명합니다. 남북은 하나였습니다. 전쟁 상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끝내면 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전쟁을 못 끝내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끝내면 종전을 하지 않겠답니다.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대요. 이해되세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지도자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2018년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합의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반도의 종전 평화협정을 반대하죠? 이게 분단의 본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분단의 이 전쟁 상태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죠.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미국은 두려움의 상대입니다.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전쟁 상태에 계속 내몰려야 됩니까? 전쟁을 끝내면 되는데 이 땅의 주인인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왜 미국은 안 돼, 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이 필요하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범민이 있으십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존엄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존엄입니다. 5천만, 8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들의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양해가 됩니까? 그러시다면 이 화면을 끄십시오. 진정 존엄 있는 인간입니까? 지난 70년의 역사가 참으로 참혹했다는 역사를 우리는 진짜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해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은 전쟁의 일축이었죠. 중국은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중 관계는 1991년도에 관계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아닌 겁니다. 해봤습니다.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그 전쟁의 당사자였던 중국하고 우리는 91년 국교 정상을 했습니다. 전쟁 끝냈지 않습니까? 왜 남북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그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닫고 평화가 가능할까요? 어려운 이야기가 진짜 아닙니다. 이건 산수의 영역입니다. 그 산수를 함수로 만들려는 분단체제, 분단의 본질입니다. 왜 북측과 종전은 안 됩니까? 종전은 비로소 평화의 시작입니다. 종전은 평화의 완성이 아닙니다. 최소한 전쟁 상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분단의 본질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분단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들, 분단의 기본, 본질, 제가 외세라고 적었습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독일과 일본, 일본 제국주의와 나치 히틀러의 독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 두 침략국이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가 나란히 연참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이 독일을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 국가인 일제를 분할, 분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일제는 분단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를 받았던 한반도가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너무 자명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까? 진짜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 맞습니까? 진정 존엄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보들입니다. 일제 식민지배의 시기에 나라를 잃은 국가의 민족의 서문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분단체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핏발선 눈동자로 분노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과연 아십니까? 이게 분노입니다. 우리는 존엄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폐 왜곡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혹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죠.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의 결정사항입니다.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5년 6월 독일은 그렇게 분할되었습니다. 질문이 뭐냐? 선생님들, 전범국가인 독일을 전범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분할시켰던 것처럼 전범국가인 일본도 똑같이 분할하자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없죠. 당시 연합국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분할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배운 적이 없을까요? 진짜 존엄 있는 국민이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회담입니다. 45년 7월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던 포츠담의 합의 내용입니다. 홋카이도 도호쿠는 소련이, 간소 간사이는 미국이, 시코쿠는 장개석의 중국이, 규슈 축구쿠는 영국이 사분할 점령한다. 왜 우리는 이 지도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 역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존엄 있는 국민이 맞습니까? 이 영역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모르면 부지가 용서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 결정이 있었습니다. 45년 7월 포츠담에서 미영 중전은 일본 분할 점령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사분할 합의는 누가 끼었습니까? 누가 끼었습니까? 미국이 끼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 전체를 먹겠다라는 자기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일본은 다 먹고 한반도를 분할한다. 미 국방성의 작전국장 자미 헐입니다. 한반도 분할 점령선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만주는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포기하고 일본 본토는 반드시 미국이 다 차지한다. 살리는 원래 소련 거니까 준다. 조선에서는 서울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38선입니다. 이 38선을 누가 제안했을까요? 일본이
미국에게 가르쳐줬던 설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천황제를 지키고 일본의 분할을 막으면서 철저히 친미국가가 되겠다. 대신 한반도를 갈라 35년간 우리 식민지배를 해봤는데 서울을 먹고 38선이 딱 좋다. 이 38선의 유래는 사실은 그때 나온 게 아닙니다. 1894년 청일전쟁. 청일전쟁 시기는 뭐죠? 조선을 청이 먹느냐, 일본이 먹느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청일전쟁의 시기에 일본은 청나라에게 트릭으로, 기만술책으로 39도선을 제안하고 39도선의 이북은 청이 먹고 39도선의 이남, 우리 일본이 먹는 것으로서 청나라에게 트릭으로 기만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딱 10년 후 1904년 5년 로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일 전쟁. 로일 전쟁 시기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38선을 제안합니다. 38선 이북은 러시아가 먹고 이남은 일본이 먹는다. 그것도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미국과 영국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영국은 러시아에게 38도선을 갈라가지고 38선 이북은 러시아가 먹고 이남은 일본이 먹고 그렇게 합의해라.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습니까?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습니까? 영국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을까요? 이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분단입니다. 일본이 아닌, 미국이 아닌 한반도, 이 조선반도, 한반도 우리의 분단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안 가르쳐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는 진짜 존엄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습니까? 이 분단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본질을 모르고 이 지점이 분노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인된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분단이 원래 그런 겁니다. 분단은 35년 일제 식민 지배의 현재 진행 행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시로 유키코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군부는 미소의 충돌 지점을 일본이 아닌 중국, 만주, 조선이 되도록 유도했다. 조선 38도선은 일본군이 뽑았던 가장 유력한 미소 트립 중 하나였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본은 미국에게 일본 전체를 먹고 조선을 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의 3.8선 분단은 삼촌의 식민지배의 책임자였던 일본이 기획했고 미국이 추진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말입니다.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이 결정되었을 때 당시 일본 총리 고노에 후명하로는 천황에게 보고를 합니다. 회전이 불가피합니다. 조속히 영국, 미국과 비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일본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 중에 있는 영국, 미국과 그리고 스탈린과 만나야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일본의 분할을 막고 조선이 분단되어지는 비극으로 나아갔습니다. 천황제를 지키려고 항복을 놓친 일본과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려 한 미국의 전략의 순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불과 딱 5분 만에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죠. 선생님들, 꼭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일본 분할, 일본 사분할 내지는 오시로 이쿠쿠 교수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본의 저 역사, 명성황후 시해를 정리한 일본의 보고서, 해조 보고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무지가 악이 됩니다. 무지가 악이 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 나눔을 하시는 공부하는 여러 선생님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냥 겸손하게, 겸허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꼭 한번 해서 보고서다, 교실을 듣고 교수다,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이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의 본질입니다. 분단의 기원입니다. 일본이 기획하고 미국이 추진했던 그 모두 무엇입니까?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의 분단, 수많은 전쟁 범죄부터 그 역사를 꼭 아셔야 됩니다.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미국은 한반도의 해방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땅, 일본의 식민지배의 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본 땅, 조선을 점령했습니다. The occupation forces. 일본 땅으로 본 겁니다. 일본 땅. 식민지배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일본 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은 그 분단에 저항합니다. 해방된 땅에서 분단된 동포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 이 시대 실현 독립운동입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의 이 분단에 저항합니다. 어느 누가 분단을 순순히 받아들였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일본을 갈라라. 우리가 왜 갈라져야 된대요? 100%의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통일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에게 우리를 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단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의 속성, 이 많은 것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운동에 나섰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분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시다시피 35년 일제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일제의 식민지배의 주구 그들이 분단 체제를 만들게 되는 현지의 최첨백이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35년 일제 식민지배 시기 일제 충성하고 해방된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다 정리돼야 될 그들이 다시 분단 체제를 수립하고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던 과정. 그것이 바로 분단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진, 섬, 미, 윤리, 도덕이 다 붕괴된 역사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식민지배의 주구들에게 다시 역청산 당했던 물적 결과가 바로 분단 체제의 수립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분단을 막아야 된다. 분단만을 막아야 된다.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죠. 안두희, 핵범을 암살했던 안두희는 소속이 미 방첩대 CIC 소속입니다.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CIC 소속이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김구를. 미국입니까? 이승만입니까? 여하한 간에 분단 체제를 수립하려는 세력이 핵범을 죽인 거죠. 핵범을 암살했던 안두희는 6개월 만에 2계급 특진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안두희에게 2계급 특진을 선물로 줬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를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아십니다. 매헌 선생, 윤봉길 의사, 상해 폭탄 의거. 장개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중국의 심장 상해에서 일본이 전성적 축하 기념식을 했습니다. 일본의 중일전쟁의 전쟁 영웅 시라카와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이 매헌 선생의 폭탄에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해서 대일항전에 나서게 됩니다. 역사를 바꿨던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헌 선생이 죽였던 일본의 사령관, 일본의 전쟁 영웅 시라카와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입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많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윤봉길 선생은 시라카와를 죽이러 가기 위해서 이 한 살, 두 살 배 애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강부에 쌓인 두 병정, 목숨과 탐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에서 용모는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발로 핀을 날리고 나의 빈 무덤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먹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답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24살 때였습니다. 24살 때. 윤석열 매원 선생을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매원 선생은 참 존경받습니다. 매원이 죽였던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누굽니까? 한쪽에서는 말입니다. 중일 전쟁의 전쟁령은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가장 존경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창시 개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두 번 창시 개명해서 자신의 이름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백선엽입니다. 대한민국 7대, 10대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일본군 중위 간도 특설 때 시라카와 요시노리, 교통부 장관을 했고 백수를 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분단은 무엇일까요? 이 표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1대 육군 참모총장 이영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21대 이세호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군대의 장교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충성했던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일왕, 그들에겐 천왕이죠.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해군 공무참모총장들 어떨까요? 이세호 총장이 근무했던 마지막 시기가 79년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군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많은 사람들이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독립군들을 처단하고 수많은 간도 땅의 만주 일대의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이들이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군대의 주축이 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과거 일제 시기의 죄행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반성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죠? 35년 일제 식민지배는 분단 체제로 오롯이 부활했습니다. 경찰은 어떨까요? 사법부는 어떨까요? 학문 권력은 어떨까요? 역사 권력은 어떨까요?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다 모두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리는 맞습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봤을 때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우리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 이 역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식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진, 선, 미를 추구하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참여 역사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체제가 바로 분단 체제입니다. 알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역사를 들춰내지 말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도 우리는 존엄 있는 국민, 존엄 있는 인간이 맞을까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무지는 악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가고 공동체도 갈라져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 세계관도 너무 많은 비정상 총체적 비정상의 원형 원료가 이 분단 체제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38선이 주선선이 분단되어 있는 모양이다라고 모든 만학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병리, 뿌리, 근원적 적폐 중에 근본 적폐 중에 가장 근본 적폐의 뿌리가 이 분단에 있다라는 것. 아신다라면은 이 분단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악의 확대 재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 시간, 두 시간, 폭력적인 시간인데요.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한 시간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한 학기,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기본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일제 식민사관. 일제는 조선을 식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에 식민사관을 만드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사관을 만드는 기구, 거기에 유일한 5명의 조선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교 이병도, 신석호.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이죠. 이들은 해방된 땅에서 이병도 식민사관에 만들었던 이병도는 서울대 역사학과를 만듭니다. 신석호는 고려대 사학과를 창립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서울대 역사학과, 고려대 사학과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민사관에 있다는 겁니다. 이완영의 조카 이병도, 이병도의 아들 이건무, 이장무 다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이병도 신석호는 무엇을 합니까? 신석호 이병도는 말입니다. 해방된 땅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우리의 정신사가 그렇게 지배당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민족사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도 신석권 만들었던 이 식민사관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인식은 식민사관이었다고.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 인식이 잘못된, 왜곡된 식민사관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식이 무엇입니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분단, 35년째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못했던 분단, 거기에 많은, 진짜 많은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단은 이 정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제는 일제히 주구를 키웠고 그 일제히 주구들이 분단의 주구가 되었습니다. 토착했고 분단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주구, 분단 주구들이 부정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민족을 부정하죠. 공동체를 부정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보고합니다. 부정합니다. 자, 이들이 민족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권력을 보십시오. 왜 저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일본의 전 방위상, 외무상 방위상 출신적 고노다로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전 방위상, 3, 4년 전까지 방위상을 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 고노다로 집무실에 왜 이 한반도 지도가 딱 정중앙에 걸려 있어야 되죠? 일본의 방위상 집무실에 왜 한반도의 지도가 딱 정중앙에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지각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 국제정치에서 완벽하게 당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건 아십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 전쟁의 와중에 미국에게 일본은 다시 한반도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제안했던 사실을 들은 적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일본 한국 전쟁 때 한반도 재식민 요구했다. 6.25 참전 대가로 미국이 한반도 재식민 요청했습니다. 자민당 설립자 마다 요시로는 메가더에게 일본에 참전 요청서를 보내면서 동양인은 동양이 제일 잘한다.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통치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몰라도 될까요? 용서가 되십니까? 분단 체제가. 이들이 예, 이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분단은 거짓, 왜곡과 폭력의 역사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분단 정치사는 거짓과 허구의 무덤입니다. 분단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받으면요. 학자적 입장에서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상식을 배웠어요. 잘못된 인식을 배웠어요. 그걸 진실이라 믿어요. 그래서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분단만 그렇겠습니까? 통일 문제가 그렇고 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MBC 전 사장 최승호 PD가 MBC 사장 전에 자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 씨, 서울시 공무원 유성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검찰과 국정원을 고발했던 자백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58년 지무당 사건 조봉암 사형집행 2010년 무죄, 신문국 이중간 여사 사형집행 2012 무죄, 민주개구 조영 사형집행 무죄, 무죄, 무죄. 이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징역, 무기징역, 사형, 무죄, 사형, 무죄, 징역, 징역. 네 번째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이 수많은 간첩한 사건들 다 뭐죠? 다 그냥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기획되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간첩단 사건 중에 진짜 간첩단 사건은 몇 프로가 될까요? 그 만들어진, 기획되어진, 날조되어진 간첩단 사건 때문에 풍비박산 당한 가족, 가정, 친족, 마을, 그들의, 그들의 그 처참함은 기본이고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심었던 반공 반복의 이데올로기, 트라우마, 수많은 그 혐오, 그건 어떻게 책임지죠? 이것이 바로 분단입니다. 이렇게라도 분단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 만들고 공포를 심어내고 공포 죽여버릴 수 있어.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히 주부들이 독립운동가들을 국가관법으로 사회안전법으로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분단체제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단입니다. 분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곡은 날조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의 상황이 나의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황.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식의 지평을 여시길 바라면서 분단 문제 이렇게 잠시 정리하고 통일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혹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몇 프로 안다고 답변할까요? 대부분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무겁니다.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입니다. 지금부터 딱 34년 전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이름의 통일 방안입니다. 이겁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할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5년 후 김영삼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을 한자를 뺐어요. 그냥 민족 공동체 바꾼 건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34년 된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통일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를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을 나아간다고 보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봤습니다. 평화가 통일이다. 평화공존, 평화번영의 수십 년 과정. 그 결과로서 통일의 순간도 온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방안 자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34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엄 있는 국민이 맞을까요? 분단 체제는 그런 존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단계 화해협력만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수십 년.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여행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남북이 개성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정전평화협정 체결하고 국민관계도 정상화는 화해협력만 3, 40년 정도 잡았습니다. 3, 40년. 이후에 남북연합단계.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입니다.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 그냥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화해협력이 한 3, 4년 하고 나서 남북연합, 국가-국가-연합,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 장관회의, 남북평의회, 국회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인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는 것.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가 남북연합입니다. 국가연합이죠. 그것도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남북을 완전 통일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이제 완벽히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완전 통일을 결정하게 하죠. 그래서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른다라는 꼭 아십니까, 학생님들?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보자라는 게 남북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언제 합의했는가? 23년 전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합의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연수로 공통성이 있다 인정하고 이 방향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입니다. 화해협력 거쳐서 연합까지 가자. 북측의 연방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1단계, 2단계로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측은 이것을 그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국가 통일 지침으로 공표를 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에 제출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 아십니까? 이 민족공동통일 방안은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정책 그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 34년간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국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가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이다. 그 수십 오랜 평화의 과정 딱 한 가지로, 딱 한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상호 존중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인정해버리자. 상호 존중.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통일 정신이 뭐냐? 상호 존중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 인정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다름과 차이를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방안이 그렇다고. 우리의 통일 전략이 그렇다고. 방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름과 차이를 적대하죠. 제공하죠. 전쟁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이런 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대를 끝내면 오롯이 그들은 적이 아닌 동포가 됩니다. 왜 전쟁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평화가 오는데 왜 자꾸 다름을 맞고 틀림, 선과 악으로 이분법 흑백 논리로 재단하게끔 강요합니까? 미국은. 네. 통일 개념 과정 절차 방법. 평화가 통일이구나. 매우 쉽습니다. 다름을 그럴 수 있으라는 그 인식이면 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식 자체를, 이런 방안을, 이런 합의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교육을 하면 국민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고 따라옵니다. 그때 이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일비용론은 거짓이다. 통일비용론은 반통일론이다. 여러분, 통일비용론은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무슨 뜻이냐?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하고 남북연합으로 가고 이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에 통일 비용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있는 그들이 있는 모습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고기 한번 끄떡이는 마음이면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까지 가는 겁니다. 돈 안 들어요. 통일 비용이 뭔지 아세요? 통일 비용은 사전적 개념이 다른 겁니다. 북한의 붕괴를 상정해요.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 사회복지, 우리가 다 책임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 비용이 바로 통일 비용론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그런 걸 상정하지 않아요. 왜? 북한은 붕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전쟁밖에 없어요. 잘못된 개념의 통일을 상정하고 북한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하겠다라는 걸 상정하고 통일 비용론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계속 내리먹입니다.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통일에 돈 든다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하지 말자.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무궁무진한데 상호 존중하고 여행도 다니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남과 북이 세계적인 번영하는 국가가 된대 함께 라고 가르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할까요? 그 평화를 반대할까요?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면서 반통일을 심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일비용은 거짓이라고 그랬죠. 이 통일비용론을 말입니다. 외국 날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에, 가슴에 각인시킨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비용론, 1인당 통일세금을 수천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 수십 년간 나라가 거들난다. 라는 통일비용론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심었던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의 연구소 교수들한테 통일교문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연구를 하게 하고 돈을 주고 나온 결과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들한테 엄청난 광고 비용을 줘가지고 그걸 수십 년간 계속 20년간 계속 통일비용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뇌리에서 싫어. 나는 그런 통일 안 할래. 반통일 의식을 고취시켰던 것. 통일병. 바로 일본의 작품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고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작 무엇이 슬프십니까?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거짓 통일 비용론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유수의 언론사들한테, 대학, 연구소 학자들한테 그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슬픕니까?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우리들의 인식의 무지가 슬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존엄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의 존엄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린하고 부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존엄 있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상호 존중이면 됩니다. 다른 북한이면 되는데요. 마지막 개성에서 만났던 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체험적인 이야기니까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북첩, 북조선, 조선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저는 통일평화문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북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북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오랜 시간보다도 사실은 북한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로서 청와대까지 가서 대북 정책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을 만들고 평화 체제를 수립하고 그렇게 알았던 북한보다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듣고 직접 개성에 가서 대북 협상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 동안 체험적으로 알게 됐던 북한, 북측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성공단 이야기인데요. 쌤들한테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은 꼭 한번 개성공단만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개성공단을 만들었는지, 개성공단은 북은 왜 하려고 했는지, 당시 개성공단 둘러싼 협상들,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은 분단을 보고 통일을 보고 우리가 만났던 북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1단계 100만 평의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은 1억 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1단계 100만 평의 100배, 무지무지하게 넓죠. 막 넓습니다. 여러분, 남북경협, 개성공단 이거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북이 하자고 했을까요? 남이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북측을 오랫동안 설득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북에게 남북의 실리 구축을 위해서 경제 협력을 하자고 했을 때 북이 했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남북이 실리 구축을 하려면은 제일 급한 게 전쟁 상태를 끝내는 거다. 적대를 끝내면은 자연스럽게 신뢰가 구축된다. 전쟁 상태를 끝내고 적대를 청산하자. 우리는 전쟁 상태 끝내고 적대를 청산하는 문제가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인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미국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다 보면 미국도 종전 평화에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좀 나이브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 간에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북은 종전 평화가 우선이다. 종전 평화만 되면은 개성남은 아니라 그런 거 수백 수천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이한 간에 먼저 개성부터 합의하게 됐는데요.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이고 이게 보이시는 곳이 오른쪽 위에 여기가 바로 남측의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이게 휴전선 MDL 분서 분계선입니다. 불과 3.5km밖에 안 됩니다. 도라산 전망대 올라가면 개성단이 보이죠. 서울에서 차를 몰고 가면 65km밖에 안 됩니다. 자유로로 따라가면 굉장히 가깝죠. 한반도 평화 번영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북은 말입니다. 이거 내놓을 때 1당에 100만 평, 그 이면에 있었던 2천만 평을 먼저 부지를 왜냐하면서 안에 있었던 이 서부전선의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과 무기체계를 남측의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 송악산 이북, 송악산 북측으로 약 군대를 10에서 15km를 6만의 군병력을 뒤로 물립니다. 휴전선 최전선의 6만의 무기 체계와 병력을 10에서 15km 물렸다.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북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협상의 과정에 저는 늘 참여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은 종전평화가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참 당장 안 하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이것 좀 해가자라고 했을 때 좋다.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방안까지 합의한 마당에 남북 경협 한번 해보자. 개성난을 성공시키면 10개, 20개의 개성난을 만들어보자. 북측 전 지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단기간 안에 남측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수십만 개의, 수만 개, 수천 수만 개의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에서 제조업 공장이든 공장을 하게 되면 남북은 구조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전쟁하면 서로 피해가 크니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공단인데요. 개성공단을 하게 됐던 배경, 과정, 북측이 어떤 특혜를 줬는지, 임금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땅값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들,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북이 개성공단을 한 이유를 뭘로 봅니까?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은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일 때 목적으로 개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북은 최소한 돈 때문에 개성을 하진 않았어요. 북이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세 가지 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협상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땅값.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우리가 만난 거예요. 토지, 땅값. 북측에 이만한 땅을 내놨어요. 1단계 100만 평부터 먼저. 여기에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측에 땅을 줄 테니까 기업들 분양해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말입니다. 남측에 우리 제조업 기업들한테 이 땅값 분양을 얼마 했느냐? 평당 45만 9천 원. 제조업 공장부지. 공장부지는 45만 원. 그리고 상업용지, 백화점 같은 거 많아요. 그런 거는 아, 제조업 공장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을 분양했습니다. 평당. 제조업 공장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상업용지는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남쪽 정부는 기업들한테 평당 14만 9천 원과 45만 원, 100만 원을 분양했어요. 분양 다 끝났어요. 100% 분양 다 했습니다. 3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분양 다 끝나고 우리가 북측에 물었어요.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대 1 경쟁률이었고 100%다 분양됐습니다. 땅의 원주인인 북측의 토지값을 보상하겠습니다. 토지값, 땅값을 얼마를 줄까요? 물었습니다. 북측은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요? 북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북측은 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공짜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땅값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개성공단이 땅값 외화벌이 돈줄 달러 박 쓰면 남측이 제조 공장 부지 상업용지 그렇게 그냥 다 한 걸 알면은 상응한 돈을 다 받는 게 당연한 이치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개성공단을 북측은 돈 때문에 하지 않았더라. 달러 박스니 외화벌이 이따위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논거입니다. 두 번째 논거.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노동력,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협상. 임금 협상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개성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남측 기업들은 중국에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유턴해가지고 중국의 임금이 뛰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유턴했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들에게 얼마 정도의 임금을 줄 수 있는가 초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정부는 중국 출장도 가고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많이 보냈습니다. 적정 노동력 임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최소한 중국보다 기업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월 100에서 150불에서 200, 250불까지 다양했어요. 150불에서 300불 사이. 제일 적게 주자는 데는 100에서 150불이었고요. 많게 주자는 데는 200에서 250불 주자는 데가 있었습니다. 다양했어요. 업체마다. 의류 공제 파트는 100에서 150불 줄 수 있다. 기계금속, 화학 이런 파트에서는 250불까지 줄 수 있다. 월 말입니다.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양히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달러 베이스 기축통화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제안했어요.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하려면 당연히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라고 제안했고 북측은 남측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우리 남측이 설득해서 한 거예요. 자, 달러 베이스로 100에서 150불, 200에서 250불 이 사이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협상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이렇게 짜고 싶었어요. 100에서 150불 정도를 부르고 200에서 250불 안쪽으로 타결되면 성공한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첩보에 의하면 북은 약 한 3, 400불 부를 거라고 소문이 있었어요. 한 달에 북측 노동자 1인당 30만 원 정도를 부를 거다. 300불 부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100에서 150불 부르고 200불 안쪽으로만 타결되면 협상은 성공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협상장에서 우리가 100불을 제안했어요. 북이 한 300불 부르면 200불에 다 타결을 좋지 않습니까? 북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북은 얼마나 달라고 했겠습니까? 똑같이 구두 통지를 읽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북측이 특혜의 조치로 내어놓은 곳이다. 한 달에 월 50달러면 되겠다. 100%를 제한하는데 50달러면 되겠대요. 한 달에 5만 원. 북측 노동자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그 5만 원은 북측이 남측 기업들한테 준 특혜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남측이 그냥 100% 주겠다고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성공단을 얼마나 알까요? 아니, 분단을 얼마나 알며 북을 얼마나 알까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언론은 안 하죠? 왜 허구한 퍼주기다, 달러박스다, 돈줄이다. 진짜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받았던 그 50달러, 5만 원을 가지고 북측은 대량 살상 무기를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까요? 진짜일까요? 이런 것이 폭력이고 그 무지가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간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들은 5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5만 원. 일당이 아닌 월급입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받았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한 달간 일하고 있는 제 옆에 제 북측의 동료는 한 달에 5만 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몇 배를 받았을까요? 북측 노동자 178명이 제 한 사람의 월급을 받았어요. 178명. 표적입니까? 달러 박스예요. 그런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퍼주기만 이야기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냈던 이야기들입니다.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음, 시간이. 역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 얘기하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2007년 14선을 마치시고 평양에서 14선을 하시고 서울로 귀환하시다가 개성공단에 들리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 모습입니다.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꾸는 곳이라고 했어요.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 통일로 만들어가는 최전선이 이곳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했던 개성공단 제 방에서 동이 터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동이 터면 남측에서 이렇게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물류 차량들이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오고 이 차량들이 나갈 때 완제품을 싣고 나갑니다.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하루 종일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면서 개성공단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자체가 분단을 허물고 평화를 번영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 속에서 만났던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는 어떻습니까? 국민검사소 CIQ의 모습입니다. CIQ. 북측 노동들이 출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인근에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있는 수많은 북측의 노동자들이 출근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남측의 노동자가 많을 땐 3,000명, 적을 땐 1,000명, 연 인원 수만 명이 14년간 함께 개성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대 끼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일합니다. 남과 북이 같이 일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 무조건 친해집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통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일만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친해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나면 끝이다. 개성공단 14년의 역사는 14년 개성공단의 역사는 딱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 70년 분단 체제 걱정하지 마라. 만나면 끝이다. 만나면 끝입니다. 정상회담이다. 무슨 회담이다. 합의다.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습니까? 6.15를 누가 부정했습니까? 14선을 누가 부정했습니까? 4.27과 9.19를 누가 부정했습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만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 그냥 끝입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북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 분단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 만나서 대화하면 다 끝입니다. 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분단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은 어떤 북입니까? 찌질한 북, 적대, 정오, 반목, 질식, 폭력, 전쟁, 악의 화신들이죠. 근데 만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화신들인데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허물어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뭐, 그래서 5천 년 한민족 한성우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은 대부분 압니다. 분단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의 무덤인지 사기의 체제가 분단입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생활하고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면 끝입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못 만나게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전 세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했습니다. 우리만 못 갔잖아요. 만나면 끝입니다. 만나면 개성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오전 오후 10분씩 업간체조 체조하는 모습입니다. 뭐 저희들은 늘 저 뒤에 서가지고 같이 장난치고 놀면서 했습니다. 좀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뭐 함께 공놀이 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함께 하는 거. 일상입니다, 이런 게. 이게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것 같고 좀 뭐 기획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시간 되면 이렇게 합니다. 시간. 이게 바로 집단주의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성. 굉장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체육대하는 모습입니다. 남측 노동자들도 봄, 가을에 같이. 이건 제가 개성에서 수요일, 토요일마다 족보하는 모습입니다. 북측 성들하고 같이 공차고, 막걸리 먹고, 놀고, 농담하고, 예, 함께 했던 여러, 뭐, 제 협상 파트너들도 같이 나와서 응원하고, 작전 짜고, 뭐, 트릭을 써라, 인이다, 아웃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싸우고, 그게 14년 개성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평화를 만들었고, 이미 통일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만나면 끝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 흐물어집니다. 남측에 김태희 씨가 들어와서 패션쇼를 했어요. 북측도 배워요. 문화의 상호 교우자금. 늘 협상하던 모습들입니다. 늘 협상하던 모습들.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가장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 예, 접니다. 하루에 그 4건씩 5건씩 수많은 협상들을 하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북은 북대로, 북측 사람도 북측 사람대로 얼마나 많이 제대로 알고 배우고 체험했겠습니까? 김영철 씨라든가 강림수 씨라든가 리성권 씨라든가 뭐 외무상했던 이후에 참 늘 이들은 한 가지 관심이었습니다. 남측에 사장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북측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뭘 도와주면은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참 꿈같은 이야기죠. 개성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개성을 닫으려고 누가 닫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것을 누가 닫았습니까? 어떤 꼬투리라도 사실은 개성은 말입니다, 선생님들. 미국이 진짜 반대했습니다. 엄청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이 약속인간 하겠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는데. 남북이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미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랬었던 겁니다. 끝끝내 미국은 반대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하면은 진짜 분노가 치밀 정도로 그래도 우리는 했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끝끝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 개성을 닫았던 겁니다. 우리가 닫았어요. 왜? 놔두면 진짜 평화 통일이 시간 문제를 같았기 때문에. 개성에서 남쪽 주재원들이 북을 제대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파급력이 너무 컸었어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 거짓을 동원하고. 네, 제 협상의 파트너들 오랜만에 만나서 2018년 모습들인데요.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못 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했던 시간들 모습입니다. 개성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같이 사진 찍고 따뜻한 봄날에 일광욕 하면서 남북이 함께했던 시간들, 남북이 함께했던 시간들에 제 사진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여기에 무슨 이념이 있고, 여기에 무슨 정체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그냥 직장 동료, 가족, 남북이 함께 회식하는 모습입니다. 회식. 참 좋았던 시간들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남북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버린다는 것 자체를. 70년 분단체제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을 닫았죠. 개성은 타가속,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올라갔던 타가속 모습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이게
개성난 사람들은 제가 기획해서 개성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한테 물었어요. 개성에서 이야기를 남측 노동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걸 책으로 담은 내용들인데요. 꼭 참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공단의 경제적 이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버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남측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그건 이미 기업이 아니다. 개성보다 더 좋은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 1을 투자하면 3점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기업이 아니죠. 특기업이 때문에. 한 달에 50불. 우리가 제일 많이 줬을 때가 2015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제일 많이 줬을 때가 한 달에 15만 원 줬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남측 기준으로 보면 남측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이면 북측에서는 북측 노동자 15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어, 이, 이런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망합니다. 아, 압도적으로 벌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평화는 덤이었어. 왜 안 합니까? 미국은 왜 반대합니까?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가 발표했죠. 우리가 일반계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닫는다고. 내일 닫는다고. 갑자기 닫는다고. 14년의 역사를 딱 3시간 만에 닫았습니다. 오후 2시에 기업 사장들 긴급하게 소집해가지고 통보해주고 오후 5시에 언론 발표를 해버렸어요. 기업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개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새벽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14년의 역사가 3시간 만에 닫혔다라는 것. 누가 박근혜 대한 누가 이걸 닫으라고 했을까요? 누가? 모든 기업인들이. 우리는 일하고 싶다. 그래서 재개하라. 3년간 투쟁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도 평화와 번영의 창이 닫힌 겁니다. 우리 기업들을 죽인 겁니다. 독일 통일의 주요 에곤 바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에곤 바하는 동방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개성공단. 독일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상상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좋은 방법이다. 제2, 제3의 개성을 만들다 보면 평화가 침착되고 경제통일을 벌써 거의 궁극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극찬했던 독일의 통일주역 에곤 바하가 극찬했던 개성공단을 정작 슬프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분단 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석양이 지는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이고요. 이게 개성시의 모습입니다. 성악산 쪽의 한 모습이고요. 이게 사천강이 그러고요. 남측에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진봉산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뭐 참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1시간 보자. 아, 80분 썼네요. 1시간 조금 넘었어요. 예, 예, 1시간 예. 조금 넘었고, 질문이 뭐 다 말씀을 다 하셔서 질문할 게 그리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그거는요, 우리 잠시 방송을 끊고 교수님도 물 한 컵 좀 떠오시고요. 저도 예, 조금 화장실 예, 좀 예, 다녀오고 그래서 하면 예, 어떨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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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림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키기만 하면 제가 예, 예. 보내드리면. 네. 어차피 저 아까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올 네. 테니까 일단 저 켜놓은 상태로 있을게요. 제가 물 한잔 하고 잠시만요. 네. 저는 이러고 좀, 이걸 일단 예, 끄겠습니다. 예.